그의 손길이 남긴 온기가 아직도 내 피부에 머물러 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처럼 스쳐가는 그날 밤의 기억들. 별빛 아래서 떨리던 그의 숨결. 파도 소리에 묻혀버린 우리의 속삭임. 모래 위에 새겨졌다가 지워진 발자국들. 나는 지금도 그때의 떨림을 기억한다. 처음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의 전율.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린 15년간의 모든 경계들. 금기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벽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을. 교수님, 그가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떨리는 음성이.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에는 때가 있고 선이 있다고. 하지만 그날 밤 바다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모든 경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이도, 지위도, 세상의 시선도, 모든 것이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알 같다는 것을. 그의 체온이 내게 스며들던 그 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누군가의 교수가 아닌 온전한 나로. 이것은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이 모든 금기를 넘어선 이야기다. 늦은 밤 강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잦아들고 있었고 복도 끝 작은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다. 나는 남은 리포트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다. 그날이 그와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기 때문이다. 김준호, 4학년, 문창과 학생. 재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진지했다. 다른 학생들이 피상적인 과제를 제출할 때 그만은 늘 깊이 있는 글을 써왔다. 나는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이 단순히 학문적 감탄인 줄만 알았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강의실 문이 열렸다. 교수님, 아직 계셨군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문가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리포트 확인 때문에 남아 있었어. 넌 왜 이렇게 늦었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마지막이라. 교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학생의 말로 듣기에는 너무 솔직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눈빛 속 떨림을 그도 이미 읽었다는 것을. 앉아라. 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 앞자리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공기는 달랐다.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졸업하면 뭘 할 거니? 나는 억지로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말을 멈췄다. 사실은 교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교수님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업 중에도 자꾸 그를 찾게 되었고 그의 질문에 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학생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칠 뒤 겨울밤 캠퍼스를 걸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진 길에서 그와 마주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교수님, 준호야.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것도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나는
불쑥 말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압니다. 그래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어느새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준호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을 맞잡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우리의 손은 따뜻했다. 그날 밤 다시 강의실로 돌아왔다. 나는 정말 일이 있었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진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내가 바라던 시간에 나타났다. 아무도 없는 건물. 어둠이 스며든 강의실에서 우리는 마주 섰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우리 사이를 비추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 나는 마지막 양심의 소리를 내뱉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씩 내 곁으로 다가왔다. 매 걸음마다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15년간 쌓아온 교수로서의 정체성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교수님도 그렇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절망적일 만큼 솔직했다. 나는 그 솔직함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준호야.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순간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 뒤로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수업 시간 그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의 떨림. 그의 리포트를 읽으며 느꼈던 설렘. 교수님,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니,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그의 눈 속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내 눈에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무서워. 나는 솔직히 고백했다. 이 감정이, 이 순간이, 모든 게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교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 말에 내 마지막 방어막이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교수가 아니었다. 그냥 한 여자였다. 사랑에 목마른, 그리움에 지친 한 여자였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 따뜻한 손끝에 15년간 숨겨온 외로움이 녹아내렸다. 나는 그 손에 내 손을 포겠다. 준호야. 네, 교수님. 지금부터는 그냥 이름으로 불러줘. 수진 씨.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교수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었다. 숨결이 겹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머리카락을 스치는 그의 손끝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리움, 외로움, 사랑, 두려움, 모든 것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매 순간이 떨림의 연속이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고 내 심장 소리도 그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책상 위의 논문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창밖의 빗방울 소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 그 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두 사람으로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서로를 찾았다. 늦은 시간 빈 도서관, 아무도 없는 연구실, 캠퍼스 구석진 카페, 우리만의 은밀한 공간들이 생겨났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감정은 더 깊어졌다. 처음엔 죄책감이 앞섰지만 점점 그보다는 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다.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했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했다. 어느 날 밤, 불 꺼진 도서관에서 우리는 또다시 만났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며칠이었다. 굳이 만나기로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것이 이상했다. 운명 같다고 생각했다. 교수님,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응? 나는 책장 사이에서 그를 바라봤다. 졸업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도 같은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졸업 후에도 이 감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금지된 관계였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것일까? 책을 정리하던 내 손끝이 그의 손에 닿았다. 우연이었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도 놓지 않았다. 그 작은 접촉에서도 전기 같은 것이 흘렀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 순간 그가 내 손을 완전히 잡았다. 책장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마주 섰다. 책들의 냄새, 고요한 정적,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수진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응. 처음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교수님들과는 달랐어요. 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내 마음도 요동치고 있었다. 나 역시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었다. 나도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끌렸어. 나는 솔직히 고백했다. 처음엔 그냥 똑똑한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너의 생각, 너의 글, 너의 모든 것이 궁금해졌어. 숨결이 가까워졌다. 눈빛은 깊게 얽혔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무서워요. 그가 속삭였다.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금지되어 있어서 더 간절한 건지. 나도 무서워.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이 거짓말 같지 않다는 거야.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다. 이것은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이었다. 억눌린 갈망이 무너졌다. 지난 몇 주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리움, 애틋함, 간절함. 고요한 도서관은 우리의 떨리는 숨결로 가득 찼다. 나는 그 품 안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더 이상 교수도 학생도 아닌 채로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느꼈다. 사랑해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도 사랑해. 그 밤, 우리는 말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전했다.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애틋하게. 책장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 졸업식 날, 그는 학사모를 벗고 내 앞에 서 있었다. 캠퍼스는 환호로 가득했지만 내 눈에는 그만이 보였다. 축하해, 준호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늘 두려웠어. 내 마음이 선을 넘을까봐. 하지만
오늘 내가 졸업장을 받는 걸 보니 안도감이 들더라.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사람들 속에서. 그러나 우리만의 순간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럼 떠나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졸업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두려웠다. 동료 교수들의 수근거림,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그래서 우리는 멀리 떠나기로 했다. 바다로 갑시다. 준호가 제안했다. 새 계절을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해안의 작은 펜션. 우리는 며칠간의 휴가를 계획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시작이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별빛이 모래사장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펜션에서 나온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 나는 물었다. 전혀요. 교수님은요?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심장이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후회하지 않아.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확신해. 무엇을요?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바닷바람이 우리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따뜻했다. 수진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응. 처음 교수님을 봤을 때를 기억해요? 기억해. 내가 늦게 들어왔었지. 맞아요. 그때 교수님이 저를 보던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학생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나는 웃었다. 들켰구나. 나도 그때부터 흔들렸었어. 정말요? 정말이야. 수업 내내 너만 보고 있었어. 다른 학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가 웃으며 나를 더 꽉 안았다. 그 순간 파도가 우리 발끝까지 밀려왔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가락을 적셨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야. 네, 무서웠어. 정말 많이 무서웠어.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지금도 무서우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별빛 아래 그의 얼굴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지금은 안 무서워. 내가 있으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사랑해요. 수진 씨. 나도 사랑해. 준호야. 그 순간 그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평생 지킬게요. 이 사랑을, 수진 씨를. 나도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별빛과 파도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품은 단단했고 숨결은 파도처럼 깊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 금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금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소리였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다. 매 걸음마다 확신이 생겼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끝까지 함께 걸어갈 길이라는 확신이. 방에 들어서자 촛불이 켜져 있었다.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언제? 오늘 오후에요. 수진 씨가 산책하러 나간 사이에 나는 감동했다. 이런 세심함이, 이런 배려가 바로 내가 사랑하게 된 이유였다. 촛불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숨을 것도 주저할 것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이 사랑을 선택했다. 그 밤 별빛과 파도 소리, 촛불 아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사랑스럽게. 모든 순간이 떨림의 연속이었고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랑은 더 이상 숨김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우리가 함께 선택한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준호는 출판사에 취직했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느냐고. 나는 이제 당당하게 대답한다. 사랑에 금기는 없어요. 다만 책임이 있을 뿐이죠. 준호와 나는 그 책임을 지기로 했다. 서로를 향한 사랑에 우리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금지된 사랑은 끝내 선택한 사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